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택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오늘은 회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23년도 부동산 상반기를 간단하게 결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 채널에 회원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회원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메일로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원분들에게는 좀 더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과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내용에서 이제 회원 전용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회원이 있는데 회원 전용 영상도 볼 수 있고 또 4달에 한 번씩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요구를 해주시면 시 단위, 시 단위의 시, 도, 시, 군 중에서 시 단위의 특정 지역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 보고서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인 현황 및 미래 가격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드리고 지역별 부동산 가격 영향인자 분석을 통해서 실거주 목적 매수 및 투자 목적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회원 이상은 4달에 한 번꼴로 특정 지역 부동산 보고하면서 분석 보고서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21년도 9월 달부터 방송을 시작하면서요, 제가 투자를 해서 실제 수익을 냈던 객관적인 등기 권리증이라든지 또는 실제 거래 내역, 계약서라든지 대출 현황 같은 거를 다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고, 제가 실제 첫 투자가 계약금 3천만 원에 2012년도 13년도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2021년도 8월 달에 7월 말 매도를 하면서 약 한 11억 정도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를 했고, 그걸 근거로 그 전에 또 2019년도에 아파트도 매수를 하고 건물을 매수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또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없이 섣불리 투자하면 정말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책임 방송을 하기 위해서 회원 전용방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깊이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지금 다주택자에서 피크에서 매도를 하고 이제 1주택자인데요. 저도 필요하면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실제 계약한 내역이라든지 등기 권리증이라든지 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투자했다면 대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원 전용방에 전부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분석을 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실제 즐겨찾기에 해놓고서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 실제 제가 사용하는 이 사이트들인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경매 사이트도 몇 군데 있고 토지 건물 거래 분석하는 밸류맵도 있고 청약콤, KB부동산, 원비들 통해서 제가 공매도 하고 있고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맵, 그리고 아실, 엑스레이 맵 이런 것들은 이제 노후도 같은 거 볼 때 보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분석한 결과를 회원 전용방에 올립니다.
정말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분석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반나절을, 길게는 하루를 사용을 합니다. 제일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 매일매일 저는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그래프화하고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적인 투자를 매번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인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매매주택 구매력 지수, 소득 대비 전세 가격, 매매 시세 증감률, 소득 대비 매매 가격, 전세 시세 증감률, M1 나누기 M2 통화량, 실제 돈이 얼마나 시장에 풀리냐, 미분양 증가세, 전세가율, 매매 지수 변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실제 일반 일반 중산층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지, 가구수 변화랑 인구 분양, 교통 호재 등등, 제가 판단하는 데이터들은 약 20가지 정도의 데이터들을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합니다. 자, 한 예로 보면요. 신문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고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해서 언론이 호도를 하면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일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투자를 해서 살짝 반등하는 시점에 물리게 되고 더 큰 하락을 맛보게 됩니다. 약 4월 전에 나온 그 신문 기사인데요. 서울 집값 거래량 반등, 부동산 가격 핵심 지표 5개 중에서 3개가 바닥 찍었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약 한 20가지 중에서 가격 지수 있죠. 이거는 실제 그냥 추세만 보여주는 거죠. 거래량도 실제 추세지만 미래의 장기적인 현황을 판단하는 데는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죠. 그리고 주택 구매력 지수, 미분양, 전세가율, 이 중에서 3개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해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가 하죠.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적게는 몇 억, 크게는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원 전용 방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때는 이런 실제 거시경제, 기준금리, 그리고 통화량, 매매 실거래가 지수, 그 PIR, 미분양, 주택 현황, 평균 매매거래 가격 변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실거래 가격 지수 등등 엄청난 데이터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의사결정을 해드리면서, 예를 들면 오늘부터는 이제 지역 분석도 해드리는데 회원들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잠실 L스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잠실 L스를 호가가 어떻게 변할지, 현재 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득 대비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전세가율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세가율이 어떨 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은 위험한 구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전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회원 전용 방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부동산 현황을 간단하게 서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동향,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이 상승한 지역이 있지만 KB 데이터로 보면 전국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뭐 일부 지역이 상승한 지역도 있죠. 화성 동탄이라든지 또는 인천 송도 같은 지역, 잠실 송파 같은 지역들,
네, 수도권에서도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일부 지역은 상승을 했죠. 네,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매매 가격 지수 장기 추이를 보면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꺾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지역도 나온다. 예, 그리고 전월비 대비해서 하락의 폭은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하반기 때 깡통 정세라든지 역전세를 보면서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별 매매 가격 변동, 수도권 보면 서울시 매매 가격 변동률이 22년 11월 달에 최고로 많이 피크 하락을 찍고 마이너스지만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수도권 변동률 주요 지역 보면 과천, 송파, 화성, 강남, 성남, 수정 등은 일부 지역은 플러스 지역으로 돌아선 지역들도 있지만 딱 보기 큰 지역이었다. 비수도권도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수도권도 거의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년도 10월달 피크 하락 찍고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한 지역은 플러스로 돌아선 지역도 있다. 주택 유효보 매매 가격 변동을 보면 아파트가 하락폭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렇죠? 나머지는 크게 지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 유효병 증감률 보면 아파트가 크게 하락폭이 개선됐다. 사람들이 아파트에만 관심이 있고 나중에 투자처로는 아파트가 적합하다는 얘기죠.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22년도 12월달, 23년 1월달에 많은 하락폭을 나타냈고 하락폭이 점점 줄었죠. 이건 왜 그렇죠? 사람들이 매매가 의미가 없으니까 거의 다 지금 전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건이 줄면서 전세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여기가 100인데 100일 때 찍고 지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매매와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죠. 전세도 하락폭이 컸던 과천, 용인, 송파, 성남, 화성 똑같은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다 전세가 지금 마이너스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고 매매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시장에 충분한 매수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쌓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매도를 해서 현금을 지금 예금에 넣어놓고 일부는 이제 주식에 넣어놓고 일부는 기타 투자처에 넣어놨지만 아직 부동산 매수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아직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요, 섣불리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택 유형별 전세 가격 변동도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가 하락폭이 컸다가 지금 줄어들었지만 플러스로는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주택 시장 동향입니다. 보면 매수 우위 지수가 22년 9월 달에 21에서 지금 28로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100은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매수 우위 지수가 100 초과인 경우가 매수자가 많은 경우인데 아직도 28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참 이때 21년도에 피크일 때 이때가 거의 120에 육박했죠. 이따 지금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바닥 찍었다. 바닥을 찍긴 찍었죠. 이게 지금 이렇게 갈지 이게 이렇게 갈지 데이터들을 좀 더 봐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선다면
그렇죠? 이렇게 들어 쓴다면 이 시점에 사도 늦지는 않습니다. 전세 시장은 좀 많이 회복을 했어요. 전세 시장은 88까지 올라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전세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시즌이 오겠죠. 이제 그 시즌이 6개월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저랑 같이 회원 전용방에서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시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세 수급 지수도 거의 200까지 갔다가 이때 임대차 3법 급속도로 떨어져서 지금 60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올라오고 있죠. 매매 전세가격 전망지수, 매매 전세가격 전망지수가 서울이 99, 전세도 99. 3개월 후에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될 때가 100인데 100을 초과했을 때 100일 때는 거의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다. 앞으로 3개월, 4개월 후도 아파트는 상승하지 않고 일단 지금 상태를 유지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일선 중개업소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빅데이터들을 다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매진말입니다. 인생의 3가지 여유로움.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 3가지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것을 삼여라고 말한답니다. 농부의 삶을 예로 들면 고된 하루 농사일을 끝내고 저녁 호롱불 아래 식구들과 도란도란 저녁상을 받는 넉넉함이 첫 번째 여유로움이고, 봄부터 부지런히 밭을 가고 씨앗을 뿌려 풍성한 가을 거지로 곡간을 채운 뒤 눈 내리는 긴 겨울을 보내는 충만함이 두 번째 여유로움이며, 아들 딸을 잘 키워 결혼을 시키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여름 속에서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지내는 노년의 다복함이 세 번째 여유로움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행복의 기준은 달라도 여유로운 마음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여유를 모르는 사람은 배려하는 마음이 그만큼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경제 상식, 올바른 판단, 열심히 생활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인생에서 여유로움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